2025년 7월 6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8월 돈다방 미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달이 되면 정말 꽉 찬 10주년이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한경와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증권사에 출연을 했으니까 MBN의 계열사인 엠머니, 팍스넷,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SBS, CNBC 이렇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마이크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고민을 했고,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만 그래, 시황을 제대로 한번 후벼 파보자 라고 방향성을 잡고 시작을 했던 돈다방 미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2015년 8월 달부터 돈다방 미쓰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5년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하고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어린 반푼어치 없다, 한 번 하면 잘하는 거다, 이런 예언을 시작으로 2019년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좋았던 5월달, 6월달에도 여전히 8월달 경기 침체로 증시가 흔들릴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10년을 지내면서 이 정도면 진짜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해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 떨어지지 않게 계속 노력해야겠죠. 근데 제가 시황을 약간 큰 그림을 그려드리잖아요. 미쓰리는 어떻게 시황을 준비해?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 바닥에서 날고 기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본은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기본으로 큰 시황을 그려놓고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반하는 자료를 많이 검색합니다. 제가 일부러 검색하는 건 아니고 저는 거의 모든 이런 경제 관련된 기사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노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랑이 혹시 틀린 게 아닐까? 빨강 아닐까? 그래서 제가 노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예측을 깨줄 수 있는 자료들에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저의 이런 습관은 종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참 여러분들한테 돈다방 미쓰리 초반에 제가 주식 공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피스텔 같은 거 보증금 1000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집을 구하는 것도 발품을 팔고 엄청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1억 이상의 금액을 껌 사듯이 너무 주식을 쉽게 산다. 그리고 그 쉽게 사는 이유는 무모한 자만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오랫동안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사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최소 한 5개 정도 적어봐라. 단순히 차트가 예뻐서 애널리스트가 추천해서 어떤 증권방송 전문가가 사라고 해서 괄호 열고 비중 20% 아니면 이 회사에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개발, 세발 쓰는 그런 내용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최대한 많은 근거를 여러분들께서 찾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찾는 과정에서요, 저는 최소 5개라고 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되는 근거도 나오지만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나는 이 종목을 이런 이유로 사고 싶었는데 이런 악재가 있으니 나는 그럼 내 돈을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매매 기법이라든가 여러 매매를 해봤지만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저는 결국 돈은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에 따라서 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주식 공부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른 경제방송, 증권방송 보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종목에만 치우치고 너무 비중에만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는 제가 5월 달에 8월 달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한 연말 정도 증시를 이렇게 흔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성, 그 어떤 시황이 틀렸을 거다라고 깨우쳐주는 재료가 있기를 바라며 수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겠지. 내가 이번엔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 먹고 저는 방송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번에도 미쓰리가 맞추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7일부터 7월 11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우선 국내 증시 먼저 볼 텐데요.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한 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좌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이 주요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7월 4일 코스피는 3,054포인트고요. 61.99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950에서 3,180포인트, 꽤 변동폭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이 변동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NH투자증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제가 압수수색 해보면 3,000포인트 깨질 수 있다. 3,000포인트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깨질 수 있다. 그리고 3,000포인트 깨짐은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고 3,180포인트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힘 받으면 거기까지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보고 있는 코스피 밴드입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감세한 효과입니다. 이 미국의 감세한 효과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락 요인은 단기 차익 실현 요구입니다. 욕구죠. 단기 차익 실현 욕구. 자, 증권사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욕구는 너무나 건전한 조정을 말해주는 거다. 그리고 왜 그렇게 지금 단기 차익의 실현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60포인트가 넘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여전히 건전해, 들이대 하는 이유는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2025년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보고 뉴욕 증시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증권사 의견에 대해서 미쓰리가 나름대로 반박을 좀 해볼게요. KB증권이 향후 12개월 목표, 그러니까 2026년 7월 달까지 코스피는 3,700 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2025년 하반기 코스피는 한 3,60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신한금융투자증권은 3분기 상단,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중에 코스피가 3,500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3,400, 유안타증권은 3,300, 하나증권은 4,0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뭔가 인간 지표가 발동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뉴욕 증시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좌우됩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7월 7일에 관세 서약이 담긴 서한을 발송할 거야. 근데 아마 한 12통의 서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시장이 흘립니다. 이은병 12나라면 12나라고 13나라면 13나라지 아마 maybe 12통이면 어쩌라는 건지. 근데 이건 어차피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관세율과 발송 대상 국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발송 대상 국가는 아마 12통이 발송될 거라고 하니까 대략 12국가를 예상하게 만들고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60에서 70% 관세부터 10%에서 20% 관세 범위일 것이다. 졸라 범위가 넓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의 돈이 8월 1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7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의 마감을 은근슬쩍 이렇게 한 달을 늘렸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7월 7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 없습니다. 7월 8일 화요일 뉴욕의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고요. 7월 9일은 FOMC 의사록 과연 6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발표하고요. 5월 달 도매 재고가 나옵니다. 7월 10일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7월 11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다다음 주가 문제죠.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베이지북도 발표되죠.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발표되죠. 하여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우르르르르르르 발표되는 시간이 7월 14일부터 7월 18일이고 7월 7일부터 7월 11일은 뭔가 경제 지표가 이렇게 멈춘 듯한 야, 이번 주는 경제 지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미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감세한 효과에 대해서 저는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트럼프는 총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탄핵이라는 이런 합법적인 절차로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으나 미국 선거제도와는 다른 면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고 과연 트럼프는 탄핵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국민들의 그 분노와 우라를 어떻게 과연 이겨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미국 감세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한테 혹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단기 차익 실현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했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물론 증시 자금이 풍부한 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2006년도 미래에셋증권의 부자 아빠 만들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기업이 종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돈으로 밀어올리는 증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증시 주변 자금에 풍부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한 방으로 꺾였고 그 전에 이미 중국의 과도한 풍부한 자금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삐까 경고 신호가 있었어요. 그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해서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금이 주변에 풍부한 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그것도 어떤 이슈가 발동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내놓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 바닥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어 본 결과로는요. 부동산 자금이 증시 자금으로 돌아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대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너무 극단적인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난 3년 동안 3년 6개월 만에 3,100포인트 갔다고 좋아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라는 개새끼가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면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가지 못했어요. 정권이 바뀌고 뉴욕 증시는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가능성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깨 맞추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미국 주식시장이 더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오로지 트럼프 입만 보고 있고 고용지표를 헛짓거리하며 해석하면서 금리 인하할 생각하지 않고 금리 동결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최근 뉴욕 증시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 힘이 뭐냐?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뉴욕 증시의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사면 꼭지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불안해요.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법 개정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수 활성화든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이 말아먹은 모든 것에 대한 리스크가 딱 해소되면서 60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 힘들어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어쨌든 꺼이꺼이 움직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훅 빠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훅 따라 빠집니다. 여기에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7월달 증시는 늘 좋았다. 1980년 이후에 매년 7월 수익률은 총 45회 중에 29회가 항상 월 기준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2달 중에 상승한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 7월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물론 저는 로또를 하지 않습니다만 확률을 따지면 로또는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확률로 따지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확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합니까? 50대 50이잖아요. 막말로. 돈 벌고 잃고 50대 50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은 빨간데 하다못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늘 상승했는데 내 잔고에 있는 주식은 여전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7월 증시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작년 예를 들면 7월 달 좋았죠. 작년에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속으로는 저를 욕했을 거예요. 아유 저놈가시네 뭐 하방을 열어놨네 이러더니 지금 코스피는 2896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방 타령하고 있고 아마 마음속으로 저에게 쌍욕을
막 남발하셨을 거예요. 쌍욕을 막 뿌리셨을 겁니다. 근데 7월 달에 분위기 좋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8월 달에 한 방에 200포인트 확 무너지면서 미쓰리가 옳았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7월 달 뭐 45회 중에 25회가 플러스 개소리예요.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오르고 다 의미가 없고요.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얼마나 신중하게 들어갔고 리스크와 호재 이런 것들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색했고 얼마나 조심조심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수익률을 얼마나 잘 실현하는지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벤트 하시는 분들 미쓰리는 손절을 안 해. 다 아실 거예요. 전 손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할 바에는 원래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이고 분할 매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들어가지만 제가 손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기다림에 있어서 지루하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 수익 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종목이 그 기다렸던 종목보다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스피드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기다림은 아름다운 기다림이에요. 저는 그만큼 제 돈이 아니지만 내 돈도 아닌데 이벤트 하시는 분들 돈인데 세상 1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씁니다. 왜? 어제 말씀드렸죠.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만 투자해서 300만 원 투자해서 다 까먹으면 주식 안 할래요. 300만 원이 뭐 누구네 집 개 이름인가요? 아마 300만 원 까먹었으면 기분 나쁠 텐데요. 지금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재료가 많습니다. 그건 인정. 상승 요인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재들이 상당히 있고 보이지 않는 악재가 아니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재 때문에 저는 살짝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좋은지 나은지 모르겠고요. 8월 달에 뭐 설마 작년 같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반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뉴욕 증시가 조금이라도 흔들거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까 뭐 3,400, 3,700, 3,600 외쳤는데 인간 지표도 어느 정도 지금 발동 시작됐고요. 지금은 침착하게 조심히 잘 가야 될 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7월 8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매매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타이밍이어서 방송이 없는 날은 정말 눈깔 빠지게 종목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벤트 하시는 분들 조금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